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몇 가지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정이 6월 3일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6월 3일은 현충일이 6월 6일이라서 호국 보훈의 달의 첫 집회가 6월 3일 날 서울역에서 시간은 12시에 서울역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6.25 성전 6.25 전쟁 관련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집회를 6월 24일 날 서울역에서 가집니다. 6월 24일은 오전에 6.25 관련 현충원 참배를 하고 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오전에 현충일 날 현충원 참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과 11일 지역을 나눠서 이틀을 할지 그러면 1박 2일을 할지 우리 공화당 상반기 당 간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앙당직자, 각 시도당 운영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상임고문단, 또 최고위원 대표를 포함해서 당 간부 교육이 2023년 6월 10일, 11일 인원이 많으면은 10일 날은 수도권, 충청을 포함한 수도권, 11일 날은 영남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1박을 그렇게 나눌 때는 1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일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5월 내일이죠. 5월 16일 오전 9시 40분에 5.16 혁명 62주년 국립현충원 참배가 있습니다. 9시 40분에 현충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렇게 현충원 참배를 오전 9시 40분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오십시오. 5.16 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이었고 우리 국민들한테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국민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5.16을 당당하게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생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그러한 정신이 온 국민께 알리고 내일 또 5.16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현충원 참배 오실 거예요. 우리는 벌써 6년째 우리가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에 물레동 물레공원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족중흥회 주최 5.16 62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사를 하니까 오전에 현충원 오셨다가 식사하고 그쪽에 다 같이 가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가서 5.16 소지 혁명 동지에 또 지금 민족중흥회 이런 분들 원로분들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했구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혁명을 이렇게 알아주는 정당이 우리 혁명을 알아주는 국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19일 11시에 오늘 이명희 예천위원장께서 못 오셨는데 5월 19일 예천 애국동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19일 오전 11시 예천 애국동지회가 예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5월 23일 오후 3시에 한미 현안 토크, 또 백악관의 제니박 기자와 저와 한국프레스센터 20청 프레스클럽에서 토크쇼가 있습니다. 23일 날 토크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토크쇼는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월 27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그 주요한 행사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고요. 3일날, 24일날 집회, 그 다음에 10일, 11일, 6월 10일, 11일 연수, 6월 6일 현충원 참배 이렇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제주도당에 남원옥 위원장 좀 편찮으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힘드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지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동지님들 죄송합니다. 자주 보여주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대표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해서 오늘도 몸이 안 좋은데 그냥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편찮으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문화일보 일면에 우리 공화당 5.16 62주년 또 5월 13일 집회 관련해서 이렇게 일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지금 문화일보 남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가지고 옆에 주변에 좀 보여주세요. 우리 공화당이 이런 정당이다. 일면 광고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광고 잘 나왔죠? 작금의 정치 행태가 정치인으로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386 운동의 민낯이, 운동권들의 민낯이 그들의 이 부패한 모습들, 또 성욕스러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드러났습니다. 정치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정치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자들, 특히 대한민국의 반체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집단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집단적 비도덕성, 비윤리성, 또 거기에다가 몰염치까지 이러한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야당발 분당 사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고위원님께도 정치적 상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이러한 분열, 또 부패, 부정,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패들만 본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만.
표만 바라보고 대통령은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 패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된다. 우리 패거리들이 부정부패하는 건 좀 눈 감아둬도 된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을 40년 동안 써먹는 나라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재임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정권 잡는 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시키고 국민 위주로 그러한 정권들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김영삼, YS죠. 김대중, DJ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수 정권의 중심은 거의 기회주의적 보수주의자들만 득세하는 상황이 됐어요. 좌파들은 자기끼리 정치, 패거리 정치, 도덕성도 윤리적 감각도 국민에 대한 사랑도 다 버리는 정말 제3류의 쓰레기 패거리 정치를 했는데 비해서 보수 정권의 정치인들은 눈치 보는 정치만 한 거예요.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내가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잠시 나를 버리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이, 너의 주변이 편할 수 있을까? 또 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권력을 유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보수의 기득권층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의 기득권층이 썩었고 용기 없고 비겁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에 앞장서고 왜? 불의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도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보수의 괴물들이 생긴 거예요.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의 괴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올바른 정치, 정의롭게 개혁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인사의 공정성을 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상적인 대통령을 기득권 괴물들이 몰아낸 사건이 탄핵입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또 가재미들 같이 들쥐들 같이 자기들을 지켜줄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붙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기득권 쓰레기층에 부도덕한 불의의 세력들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변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정말 누구 한 사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당당하게 너 거짓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당대표부터 똑같은 목소리로 비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땅에 재산 제일 1순위 10순위 다 나갔다. 저거 아버지 저거 할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나갔다. 그것은 뭡니까?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부고 대한민국이고 국민이 아니라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그러한 생각.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국회의원 시키려고 계속 질질질질 끓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는 보수 정치인들한테서 저는 뼈저리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정치인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 특히 우리 공화당에 있다 간 사람들은 저도 똑같이 그래 보는 거예요. 조원진 씨 저게 뭐 별게 있겠어?
지도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 정치를 안 해요, 아예. 뭘 말하느냐? 우리 공화당이 그냥 정당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자유시장 경제 지키자, 자유통일 가자 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득권, 기존의 쓰레기 같은 저 운동권, 좌파의 의식화된 기득권과 우파의 비겁한 기득권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민정당, 서민이 나름대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말로는 다 번저리 합니다. 이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큽니까? 이 기득권에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나라를 세우고 이 기득권의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먹고 살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기득권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생성하는 과정들이 그 이후에 40년이 흘러온다. 40년. 여러분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득권하고 싸운 거예요. 개혁하자.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상대 안 했어. 왜? 기득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왼쪽으로는 좌파들의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이 부패한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끼리 생각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인자를 안 둔 거예요. 왜? 그 기득권하고의 싸움을 한창 접점이 있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그래가 김무성과 유승민을 손잡고 기득권 세력들이 62놈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기득권 세력들하고 엄청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수 언론도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실어주겠어요? 조중동이 자기 기득권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요 그냥 우리 공화당이 그냥 작은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가 연설 때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이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대대손손갑니다. 지역은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지역 정치인들하고 짝짝꿍대가 있죠. 중앙은 중앙대로 짝짝. 기득권을 지키면 편하잖아요. 왜?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거 바보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하면은 될 텐데 왜 적하고 있느냐 한다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면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고생하는 그 손자가 기득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득권하고의 싸움은 처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가남의 대물림에서 끊을 수 있다. 그 끊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지도자가 말로 하면 됩니까? 우리 공화당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행동해라. 희생해라.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하고 싸워라. 왜? 돈 가진 사람들, 정치 해본 사람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떠고 저떠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대장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40년 이상의 뿌리 박혀 있는 기독권, 보수 우파의 쓰레기 기독권하고 싸우는 정당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좌파들이 사회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막스 레닌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가 농민이 주인된 나라라고 100년을 거짓말했고 처먹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느꼈던 자본주의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기독권 세력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75년 정당사에 기독권과 싸우겠다고 깃발 들고 매주 나가서 택기를 들고 싸우는 정당,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인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이 기독권하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독권 벽을 깨겠다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다 들어라는 소리야. 그 소위 말하는 민초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내 껄물 챙기겠다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손자들한테, 내 자식들한테는 이러한 기독권의 벽을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국가를 믿고 정치인을 믿고 대한민국을 믿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 강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라. 그 기독관의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씨를 지폈어요. 우리도 그 고난 때 뭐 3년 만에 4년 만에 당이 희청희청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를 꺼지게 않게 한 분들이 여러분들 50만 동지들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야, 이 싸움이 그냥 정당의 정책적인 싸움을 뛰어넘는 기존의 기독권하고의 싸움이구나. 뭐 대구도 마찬가지. 기독권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치셔야 된다. 남 탓, 내 탓, 남 탓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이 항상 탑이었어요. 항상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항상. 국회에서도 제가 탑이었어요. 대우그룹에서도 제가 33살 최연소 부장 달았어요. 보좌관도 제가 계속 모든 부분에서 탑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기독권 세력을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3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권 세력들이 언젠가는 좀 내려놓고, 그는 공산사회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을 붙여주자.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된다. 배우지 못하면 평생 약자로 살아야 되고, 배우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꿔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홍보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회의 병폐가 뭔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뭔지, 그게 모든 맥은 기독권하고 우리의 싸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투쟁이 결실을 내야 된다.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조지철 최고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집회 때. 지난 13일 집회에 배가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배배가 옵니다. 집회라는 게 그런 게예요. 집회라는 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정광훈 목사 쪽에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 집회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공화당이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야.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솔직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똑똑하지도 못해. 뭘 그렇게 좋은 진에 대해서 잘한다고 우리 당에 대해서 잘한다고 뭐 떠들어 찾는 거 보면은 알라들 같아. 알라들. 좀 더 닦고 좀 더 우리 공화당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판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집회 때 진짜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판은요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판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집회에 사람 한 사람 더 오는 게 아이고 뭐 한 사람 더 가서 무슨 의미 그거 아닙니다. 판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10월달 정도 되면 몇 개 정당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 당원의 자존심이 우리가 고개 숙여 국민의힘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것은 보여줘야 된다. 집회로도 보여주고 신문 광고로도 보여주고 현수막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홍보관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부터는 그게 표예요. 그게 우리가 이니시티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다. 그러면요 우리가 10,000명 아까 50,000 정광훈 5만 무슨 5만 명이니까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만 모아보세요.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이번 집회 때도 해병 전후에서 오셨더라고. 이번에 한 보러 왔다고. 그 무슨 뭐냐면 이제 흩어진 세력들이 이제는 무언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5월 13일 집회보다 6월 3일 집회가 배가 모였다. 시도당 위원장한테 내가 이 말하면 지금 계속 한숨 쉬잖아. 부담돼가 죽겠다. 여러분들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돼. 왜? 판이 지금 벌어졌어요. 왜 판이? 우리가 벌린 것도 우리는 예측만 했잖아. 저 조원진이가 예측만 했잖아. 근데 저것끼리 지금 판이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 그럼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지지율 20%대로 떨어지면 돼. 양당이. 이제 아직도 멀었어요. 기회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는 새도 보여주고 나름대로 우리의 모습들 보여주자.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건강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선배님들이 계셔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다 하면 온 데만 다 아프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교육이나 이게 2주에 한 번 있는 회의니까 중앙당 지자분들은 이 회의는 월요일 오후 1시, 2시 회의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한 달에 2번은 빼가지고 꼭 일부러라도 참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